시신경염이 있습니다. 시신경염. 시신경염하면 가장 초기 증상이 눈이 통증이 있고 눈을 움직일 때 아프고. 근데 눈 통증 없이 급격한 시력장애나 시야장애를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뿌옇게 보인다. 잘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고 시력이 굉장히 떨어져 버린다. 떨어지거나 아예 시력장애, 손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보일 정도가 됩니다. 시신경염의 큰 원인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으로 혈액 내에 독소가 섞여서 그 독소가 섞인 피가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을 막을 때, 또 피복이 벗겨지는 질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복이 벗겨졌을 때,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또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 내에 노폐물과 찌꺼기가 쌓이면서 시신경 쪽으로 혈류 공급이 안 될 때, 시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 또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 얻어맞거나 가볍게 얻어맞았는데 망막이 찢어지거나 망막에 구멍 나거나, 또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시신경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신경 주변부의 염증이 시신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염은 원인이 다양한데,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의 장애가 시신경염의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가 뿌옇게 보여요? 그러면 각막 혼탁. 두 번째, 수정체 혼탁. 그게 백내장입니다. 세 번째, 시신경의 염증이나 시신경 손상으로 시신경이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 특히 요즘에 시신경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신경의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안 되고, 조금씩 주변부가 만약에 시신경에 염증이 오게 되면 시야장애 온다. 시야가 뿌옇게 보여요. 시력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주변부에서 시신경염이 오는 경우. 근데 중심부, 망막 중심부, 황반부에 시신경염이 오게 되면 시력장애, 시력이 손바닥 보이는 정도. 두 번째, 색각장애, 색이 구분이 안 되는 정도. 시력이 떨어지니까 색 구분도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황반부는 색을 구분하는 역할, 아주 섬세한 걸 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뿌옇게 보인다. 시력 장애의 원인이 된다. 그 시신경염의 치료는 시신경 쪽으로 가는 혈류 공급을 잘 되게 하고, 또 거기가 이제 결혈성은 막힌 겁니다. 딱딱한 것이 막힌 경우, 결혈성 시신경 손상 또는 위축, 또는 또 막히기 전에 확 막히는 건 결혈성, 조금 막혀서 조금은 혈액이 순환되는 상태를 허혈성 시신경 위축 또는 시신경 손상, 또 시신경 염증으로 얘기를 합니다. 확 막혀버리는 경우는 시신경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면서 급격한 시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신경염으로 시력 장애가 있고 뿌옇게 보이고 색도 구분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피를 맑게 하는 치료, 당이 있으면 당을 떨어뜨려야 되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지혈증을 떨어뜨려야 되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뜨려야 되고, 혈관 내에 이물질과 독소가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시신경 쪽에 맑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게끔,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약과 침치료를 받으면서, 특히 한약을 복용하면서 이렇게 약이 명상을 통해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내가 먹은 약이 혈관 내에 녹아들어서 시신경 쪽으로 가서 내가 혈액이 순환이 안 되고,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신경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을 먹은 약이 혈관을 타고, 우리가 먹은 것은 다 혈관 내에 성분이 됩니다. 음식도 혈관 성분, 먹은 약도 혈관 속에 녹여들고, 우리가 먹는 감정, 생각 다 혈관 속에 녹아듭니다.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플라시보 효과를 해서 플라시보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로 약의 효과가 늘어나게 되고, 노시보 효과라고 해서 내가 부정적인 마음, 근심 걱정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울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노시보 효과라고 해서 혈액에 부정적인 성분이 녹아들어서 효과가 없거나 더 나쁘게 합니다. 그 일부러 내가 아플수록 일부러 긍정적인 생각을 일부러 더하고, 그 긍정적인 생각이 약의 효과입니다. 그것을 의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면, 내가 믿는 마음, 또 긍정적인 플러스적인 마음을 갖는 거. 또 감사,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 뇌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막 흥분되고 긴장되고 잠 못 자고 이런 뇌에서 베타파가 막 속도가 빠르던 것이 진정이 됩니다. 뇌파가 진정이 되고 심장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흥분했던 것이 감사하면서 편안해집니다. 호흡도 거칠고 얕은 호흡이 편안한 호흡으로 되고, 통증,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도 면역세포가 증가하면서 통증과 염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면역세포가 훨씬 생겨납니다. 더 늘어납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 내 노폐물과 독소들이 정화가 됩니다. 정화 깨끗하게. 그래서 감사는 약 못지않게 큰 치료 효과를 내는 하나의 마술의 주문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일기를 적고 또 감사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루 10번 내가 표현하게 되면 한 번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를 100번 표현하게 되면 100번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100번 감사하면 10분째 10번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또 감사할 일이 현재는 안 생기더라도 쌓으면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큰 감사로 자기한테 보답할 수가 있다. 보답받을 수가 있다. 그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과학. 감사에 대한 실험은 서양에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감사가 치료에 미치는 효과, 통증 제거, 염증 제거, 불면증 치료, 면역 증가, 염증 치료,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큰 원인인 스트레스 치료.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과 당뇨가 오르게 되고 뇌파가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잠을 자야 되는데 콜티졸이 계속 분비되면서 잠도 안 오게 될 때 감사를 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잠이 오게 됩니다. 감사가 치료와 한약과 침출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명상의 효과도 있습니다. 명상 효과는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